네, 예고해 드린 대로 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전력기기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유한타증권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력기기 섹터의 모멘텀처럼 의상이 굉장히 빛나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네. 전력주 같은 경우에는 한 3달 동안 주가의 흐름 보면 횡보를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좀 올라서 그 전고점 테스트를 좀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게 실적 모멘텀이니까 네.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과연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도 이 전력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까라는 물음표입니다. 여기 어떻게 답변 네. 주시겠어요? 사실 계절적으로 1분기가 이제 매출 볼륨은 좀 줄어드는 시기이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저희 설이 있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좀 부족한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이제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면 1분기가 가장 볼륨이 적었다라고 보실 겁니다. 근데 많이들 이제 변압기 업체들을 볼 때 영업이익률을 많이 보시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QOQ로 저는 마진의 업사이드도 더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볼륨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미국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ASP가 높고 마진이 좋은 제품들의 비중이 점점 매출의 인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에서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전력 관련 인프라 기업들은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2026년에도 당연히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60%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을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일렉트릭 한 40% 정도, 그리고 LS일렉트릭도 50% 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요, 작년보다. 작년에도 네. 사실 성장폭이 컸는데 네. 그렇게 연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네, 만약에 맞습니다. 그게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너무너무 대단한 네.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기도 했는데 이게 그 업황 호조는 당연한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가 좀 변화한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이미 북미의 비중이 40% 넘게 차지하는 굉장히 이제 고마진의 제품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26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26년에 매출로 반영될 수주분들은 24년에 받았던 것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5년에 매출로 인식이 됐던 것들은 23년에 반영이 수주가 되었던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해보시면 2023년, 4년, 5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더 마진이 좋고 더 좋은 제품들, 더 비싼 제품들을 많이 수주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쇼티지가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말인즉슨 현대일렉트릭은 물론 지금 다 캐파가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Q는 조금 제한될 수 있겠지만 마진단에서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4분기 기준으로 27.6%의 연결 OPM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대까지 트라이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 그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신규 수주는 감소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수주는 초과 달성했다고 보셨거든요. 네.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아마 그 기준이 4분기가 이제 봤을 때 수주가 감소했다는 걸로 아마 체크를 하셨을 거고 네. 연간으로 봤을 땐 당연히 신규 수주도 늘어났고 이제 수주 잔고도 당연히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이 컨콜에서 얘기를 한 거는 빅테크 향의 이 배전 쪽에서의 수주에 대해서 굉장히 가시성이 높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주가가 신고가까지 갈 수 있었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주도 배전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 향의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이뿐 네.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5kV라고 하는 가장 비싸고 그리고 이제 마진이 좋은 제품들이 올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예. 올해 나온다고 해서 매출이 올해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수주가 되면 당연히 27년 정도에 네. 28년 정도에 이제 수주가 매출로 반영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업사이드가 열리는 그림이고 수주의 질이 개선이 되었고 구조적으로 그럼 이익적으로 체질이 개선되었다라고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은 실적이 그때그때 찍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주를 얼마나 채웠는지가 네.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를 계산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수주 잔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효성중공업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더 강해진 확신이라고 달아주셨는데 네. 예, 지난번에 이 효성중공업을 토픽으로 좀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여전히 변함 없으신가요?
효성중공업 토픽 맞고요. 최근엔 LS 예. 일렉트릭도 같이 토픽으로 LS.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세미나를 많이 하다 보면은 투자 성향에 조금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라 이런 말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네. 효성중공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펀더멘털의 스토리,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튼튼하고 피어랑 대비를 하더라도 아직 PQL 성장이 남아있고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을 선택하게 된다면 내러티브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특히나 지금 빅테크 향으로 배전반 쪽의 수주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배전반이라는 거는 물론 이 회사 밑에 지하에도 있을 텐데요. 네. 한 스팟에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인프라입니다. 근데 송전이 아니라 이제 배전인 건데 송전 스토리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변압기 스토리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수요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쪽에 배전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미국 빅테크 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굉장히 많이 껴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사실 실적을 보게 되면 쌓여 있는 수주 잔고라던가 예. 수주의 규모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땐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이 더 튼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장기적인 업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배전반은 일단 만들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매출이 인식이 됩니다. 빨리 되네요. 네, 단납기 예. 물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주가 정말 중요해요. 수주가 빠르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당장 올해 실적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내러티브가 좀 더 강한,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데이터 센터나 AI 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을 중시하고 이거에 대한 뭐 피어 대비해서 업사이드를 좀 더 보시는 분들은 효성중공업을 선택을 하실 거고 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25년의 숫자가 좋지도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6년에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으로 배전 쪽의 플레이어다라고 한다면 이쪽도 매력적인 토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강자를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떠한 서사가 있는 네. 모멘텀 플레이를 좋아하는 네. 종목, 그러니까 좋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볼 것인가 이게 좀 갈렸어요. 전자가 효성중공업이고 후자가 LS 일렉트릭입니다. 근데 효성중공업 일단 목표가는 330만 원으로 상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네.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사실 지금도 적게 오른 건 아닌데. 네네. 작년에 5배가 예. 갔죠. 네. 네. 근데 이제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시는 건지요? 3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한 50% 넘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보통 12개월로 제가 이제 포워드로 보다 보니까 이제 1년 정도의 목표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6년만 보더라도 EPS의 상승률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의 상승률이 다른 피어 대비해서 성장률이 더 높고요. 예. 그리고 27년에 이 회사는 증설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미국 현지의 멤피스 공장이 3천억으로 6천억 더블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28년이 되면 이게 1조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현대일렉트릭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GIS라는 걸 하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고압, 초고압 차단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효성중공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퍼런스가 쌓여 있는 기업인 거고, 이게 당장 올해 하반기에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Q의 증가가 올해에도 진행이 되고 내년엔 더 많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예. 여기에 플러스 지역 믹스, 그러니까 미국의 매출 비중이 아까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40%가 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 3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역의 믹스가, 그러니까 미국의 믹스가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는 ASP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피해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도 더 비싼 제품들을 Q의 증가로 더 물량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업황이 효성중공업에는 피어 대비해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액면 분할 안 할까요? 액면가가 지금 네. 5,000원이면은 액면 분할 한 번도 안 한 거죠. 사실- 삼성전자 좀 해가지고 액면가 100원인데. 네, 예.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예. 이제 5분의 1로 액분을 맞아요. 결정을 했고 아마 4월부터 이제 10만 원대로 이제 네.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3사 중에서 제일 싼 종목이, 그러니까 주가 레벨만 보면
보시면 제일 싼 종목이 LS엘렉트릭이고 그다음에 현대엘렉트릭이고 이제 효성중공업이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한 주를 사더라도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같이 이제 밸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예. 것뿐인데 그래서 저도 액부들 하면 좋겠죠. 근데 하면 확실히 이제 거래량도 많아지고 예.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네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당 가격이라는 게 이게 착시 효과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액면가를 같이 맞춰서 계산해서 다시 하면은 이게 꼭 이렇게 비싼 건 아닐 텐데 지금 네네. 액면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효성중공업 좀 체크해 보시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한 30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전력시장 호황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 이제 투자에 대한 팁 구체적으로 네. 주신다면. 지금 코스피도 5,500을 갖고 이제 코스닥도 이제 3,000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2년 내내 오른 전력기기 종목을 또 투자해야 되냐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예.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미 5배 오른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올해 또 5배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업황이 워낙 좋고 이 수요가 꺼지지 않는 이상 실적으로서는 계속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한 이유는 밸류 차원에서도 더 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스피가 5,500, 6,000을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멀티플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시장이 좋게 되면 당연히 전력기기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뭐 몇 배 이상의 뭐 주가의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손현정 유한타증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